네, 최광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를 두고 검찰과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광욱 비서관 기소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부장검사는 이제 고영군 부장검사인데요. 23일 오전에 최광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경에 당시 이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를 인턴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내용이 발급해 줬다는 건데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발급받은 걸로 이제 입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대학원 입시 업무를 조 전 장관과 함께 방해한 혐의가 그 내용입니다. 뭐 지도 변호사 명의의 뭐 인장을 찍어줬다거나 이런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패싱 논란으로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 차장검사는 송경호 3차장 검사입니다. 그리고 고영군 반부패 2부장 검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후에 사건 처리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결재 안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결재 승인 없이 이제 23일에 최 전 비서관을 기소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윤 총장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뭐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직접 기소를 뭐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 기소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점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성윤 지검장도 거꾸로 윤석열 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이 최 비서관에 관한 기소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수사팀의 의견대로, 수사팀은 기소하자고 하는 거니까 수사팀의 의견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긴 한데요. 근데 이 지검장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뒤에 이제 기소가 되니까 이 지검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 추 장관에게 직접 이 기소 경과를 보고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찰 보고사무 규칙에 의하면 원래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상급 검찰청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윤 총장의 경우에는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 조항에 해당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중앙지검의 입장입니다. 뭐 지검장은 총장을 패싱하고 총장은 지검장을 패싱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관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검찰청법 21조 12조를 봐야 됩니다. 검찰청법 21조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의 사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검찰청법 21조 지방검찰 검사장이 검찰청 검사장이 그 검찰청 사무를 이제 맡아 처리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검은 검찰청법 12조에서 검찰총장이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소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글쎄 뭐 이름 두 개 법문을 보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사무를 총괄하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사무 총괄을 받아서 기소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예전에 이제 조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서 뭐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아닌 송 차장 당시 지금 마찬가지 차장인데 그 송 차장 정결로 이루어진 바가 있기도 해서 문제가 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좀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중앙지검장도 기소에 아마 동의하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장이 기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를 밟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어서 조금 다른 것이니까 그 사안을 갖고 이것도 문제없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만 검찰총장의 사무가 워낙 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총장이랑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서로 패싱 논란을 벌인 거를 뭐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밖에서 보면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또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속이 터질 일이기도 한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아주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믿지 못하는 현상이 나는 기소할 것 같은데 다른 검사는 기소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검사 동일체 원칙이나 또는 검사가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고소하거나 또는 피고소 사건을 대리하거나 할 때 이것은 기소될 것이다, 이것은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를 검사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는데요. 지금 검사들 스스로도 검사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뭐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아무튼 법무부가 감찰을 하게 되면은 결국 궁극적인 타겟은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둔 감찰이 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추 장관이 인사 관련으로 이제 윤 총장이 의견을 내지 않았던 데 대해서 뭐 굉장히 경로하면서 내 명을 거역했다. 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윤 총장 말고 이제 인사 이동이 이미 확정된 뭐 송 차장이나 아니면 고용군 반부패 2부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감찰이나 징계 실익이 뭐 크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였는데요. 그때 당시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뭐 입에 올리기 아주 껄끄러울 정도의 사유를 들어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최 전 총장이 바로 사임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상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그때 당시 그렇게 개인적인 비리, 개인적인 문제를 파헤쳤던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서 뭐 그때와 동일하게 윤 총장이 감찰에 착수하면 사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이번 사건 결말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 같습니다. 뭐 감찰은 할 텐데 추 장관으로서는 윤 총장 감찰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게 당장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 자체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이고 감찰의 명분도 지난번에 이미 한번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들어서 다시 감찰하고 이번 문제는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이게 과연 감찰 대상이 되는지 설사 감찰한다고 감찰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 마치 검찰총장 퇴진 압박으로 비춰지거나 이러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쉽게 감찰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감찰 관련 부서의 인사가 상당히 개편되고 해서 감찰에 뭔가는 착수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감찰에 착수한 이상 그냥 통상적인 감찰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